네, 이번 시간에는 RLC 서킷의 내추럴 응답이랑 스텝 응답인데요. 아마 오늘은 내추럴 리스판스 정도 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학습한 대로요. 내추럴 리스판스는 어떤 DC 소스에서부터 RLC 서킷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그 RLC 서킷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Natural Response를 나타내는 RLC 회로를 보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끊어서 이게 보면 왼쪽에 이걸 수학으로 굳이 따지자면 X축, Y축이면 2, 4분면하고 3, 4분면에 있는 녀석은 Natural Response에 대한 그림이고 1, 2, 4분면에 있는 거는 병렬 연결이고요. 3, 4분면에 있는 거는 직렬 연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이사분면에 있는 요 녀석 R, L, C가 서로 같은 노드에 물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RLC 서킷에서 어, 여기 지금 전원 전압이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딘가에 뭐 스위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DC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뚝 하고 끊기는 거죠. T 이퀄 0일 때. 그럴 때 남아 있는 이 RLC 서킷에 흐르는 전류 값들은 어떻게 될지를 볼 겁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RL도 했고 RC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RLC를 다 붙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로 RL만 있을 때 내추럴 리스판스가 어떤지 공부했었고 RC만 있을 때도 했었어요. 이번에는 다 있습니다. 뭐 오른쪽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나 살펴는 봅시다. 전원 전압이 있을 때 전류원이죠. T 이퀄 0일 때 떼면 원래 붙어 있었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싹 다 흘러서 내부에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떼는 순간 전류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RLC에 어떻게 전류가 배분되는지 봐야 되니까 갑자기 들어오죠. DC 소스가 서든 갑자기 적용이 되는 거죠. 스텝 리스판스인데 여기 RLC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RLC가 직렬 연결이고 갑자기 전원 전압이 T골령일 때 닫힘으로써 이 직렬 연결된 RLC의 전압원이 서든 갑자기 애플리케이션인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요. 이 책에 저자가 써둔 얘기들을 읽어봅시다. 이 얘기를 나중에 이 챕터 8을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이 한 문단만 조용한 마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글을 잘 썼구나라고 느껴질 겁니다. 이 챕터 8에서는 무엇을 커버할 거냐면 내추럴 스텝 두 가지 응답들을 볼 겁니다. 이때 세컨 오더 서킷이니까 두 번 미분한 형태의 식이 들어가나 봅니다. 근데 그 세컨 오더 서킷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RLC 서킷이기 때문에 R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R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꾸는 연습은 이미 챕터 3에서 했습니다. 인덕터도 반드시 하나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직렬, 병렬로 연결돼 있겠지만 하나의 등가 인덕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캐패시터도 그렇고요. 그 RLC, 등가 RLC들이 서로 연결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컨 오더 서킷의 내추럴 스텝 리스판스를 커버하는 챕터가 이번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리스판스의 논의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냐면 이게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 그럼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캐릭터라이즈 할 거냐, 특성화 지어줄 거냐, 회로의 그 특징적인 거동을 딱 잡아내는 방정식이 될 거냐라고 하면 패러렐하게 연결되어 있는 엘리먼트들 RLC죠. 이퀴블런트, R, L, C 이 얘기입니다. 이 녀석들의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이계 미방이 나올 겁니다. 그거부터 출발을 한다는 얘기는 이 이계 미방을 패러렐 RLC 서킷에다가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느낌이 앞에서 배웠던 여기서 패러렐 RLC에 이쪽으로 이 노드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를 세워서 이계 미방을 도출할 겁니다.
그 미분 방정식이 결국은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을 유도해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학 수학 시간에도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으로 나오죠. 근해 공식도 썼었고요. 그리고 그 characteristic equation의 실체가 이 second order polynomial이니까 2차 항을 고차항으로 가지는 그 다항 함수입니다. 이때 이 characteristic equation의 해, 근은 무엇을 정의하냐면 세 가지 리스판스 폼 중에 하나를 나타낼 겁니다. 이게 이제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풀 때 characteristic equation이 서로 다른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로 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이계 미방을 풀었었죠. 그 이계 미방의 특성 방정식의 세 개 다른 케이스 해석이 여기 그 3 리스판스 폼입니다. RLC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이 미분 방정식의 값이 개수가 있겠죠. 미분 방정식이면 공학 수학 시간 T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아마 이게 0인 경우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이게 0이 아니면요. 뒤에서 배우는 스텝 리스판스입니다. 일단 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가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추럴 리스판스에 해당하고 이게 호모지니어스 세컨 오더 미방입니다. 이 경우에 이 특성 방정식을 람다 제곱 더하기 p 람다 더하기 q는 0 이렇게 해서 수학 시간에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걸 s 제곱으로 좀 바꾸어서 풀 겁니다. s가 나오는 이유는 s가 나중에 j 오메가가 돼서 j 2파이 f가 돼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꿀 거라 그랬습니다. 어쨌건 서로 다른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허근이냐 케이스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다른 응답 특성을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요. 이때 각각의 응답은 서로 별도로 쭉쭉 설명이 될 거고 얘를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겠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스텝 리스판스 역시 어떻게 전개하고 발전시킬 거냐면 내추럴 리스판스 공부한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발전시킨다는 거는 이게 미방의 이 우변의 항을 0이 아닌 것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이게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하고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내추럴 리스판스에다가 더하기 어떤 상수값을 주는 겁니다. 기억나죠? 제너럴 솔루션은 particular 솔루션과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이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에 particular 솔루션을 갖다 붙여서 제너럴 솔루션을 얻었었죠. non 호모지니어스한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의 최종값이 아마 그 덧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붙는 이해랑 관련된 솔루션은 여기 파이널 밸류가 될 거고 우리 앞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임의의 물리량 X 뭐 전압 아니면 전류 겁니다. 여기서는 파이널 밸류 더하기 이니셜 밸류 빼기 파이널 밸류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빼기 t 나 이벤트 일어나는 시간 나누기 타임 컨스턴트였죠. 이때 이 파이널 밸류가 여기 덧셈으로 상수에 붙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게 요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기들 이 책에 있는 이 정말 명문장입니다. 내가 봐도 이 내용 챕터 8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시오라고 할 때 정말 글쓰기를 잘했다고 생각되고 멋지게 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배웠던 학습했던 얘기들을 한 문단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익히길 바랍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y는 c분 v는 li 당연히 미분한이 있는 건 연속이어야 되고 전류는 이 값이 어떻게든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뭐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건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류가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그래서 알킹 현상도 일어난다라고 했었고요. 이 전압은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연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8.1에 이제 인트로덕션 얘기인데 이미 앞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회로 얘기했고 요걸 푸는 거를 우리는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응답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RLC 이게 이제 등가입니다. 등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제 문제를 보면 저항이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의 싱글 이퀴블런트 레지스터로 바꿀 겁니다. 이런 단순화 작업을 완성했을 때 요 세 개 성분의 전압값이 얼마인지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때 내추럴 리스판스 때문에 초기 값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여기 I not, V not 하고 줄 겁니다. 이게 이제 V 인덕터에 0 마이너스일 때나 V
인덕터 0 플러스일 때나 그 값은 I 낫으로 유지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V는 LI니까 I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Natural Response의 의미는 뭐냐? 이 전압을 어, 병렬 연결되어 있는 RLC 부품의 어, 양단의 전압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찾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스위치가 닫히고 열리고 하면서 외부에 이벤트가 생기니까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압이 바뀌느냐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초기 값입니다. 이게 이제 공학 수학 시간에 배운 미방의 이니셜 컨디션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겁니다. 이 초기 값을 여러분은 이제 여기 회로를 보고 차단해야 될 겁니다. 차단하고 그 미방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보통 줄 겁니다. 근데 회로의 문제에 따라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VT를 찾은 다음에 VT만 알면 각 성분에 흐르는 전류값 I는 네, 이런 전류 전압 관계식을 이용하면 금방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구나라고 기억을 하고요. 스텝 리스판스도 머릿속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러렐 RLC에서 스텝 응답이니까 뭔가 갑자기 이벤트가 생기면서 전류가 갑자기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이 전압 부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압 전류값들 여기 얼마가 여기 대전되어 있을 거고 여기 얼마의 초기 전류가 유도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이 얼마인지를 찾는데 이때는 이런 스텝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여기는 뒤에서 배우게 될 이게 시리즈 파트입니다. RLC가 직렬 연결되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렬 연결될 때는 이 루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룹에 흐르는 전류 I를 찾는 문제로 변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I를 아니까 여기 관통하는 I를 알면 V는 IR 써서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V는 인덕터의 전압은 L, didt 식을 이용해서 I를 알면 구한 다음에 미분 한 번만 하면 전압을 알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RLC 서킷 각각 회로 부품의 전압, 전류값 다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전류전압 관계를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다 구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 세팅해준 프로그램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를 이용하면 그냥 회로만 이렇게 그려놓고 run 버튼만 눌러주면 회로 해석이 끝나요. 그 회로 해석이 끝난 걸 가지고 여기랑 여기 양단의 전압차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컴퓨터가 답을 내어줍니다. 사실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풀어줄 겁니다. 근데 컴퓨터에만 의존하면 사람은 바보가 되겠죠. 이 동작 원리가 뭔지를 이 교과목을 통해 배우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리즈 RLC 서킷의 스텝 응답 마지막 파트죠. 얘도 뭐 패러렐 RLC의 스텝 응답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시리즈는 이 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커런트를 아마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전압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8.1절로 들어가서 챕터 8의 큰 그림은 다 설명을 했고 1.1의 디테일로 들어갑시다. 그림을 보고 있는 대로 이 회로는 패러렐 RLC 서킷인 게 확연히 보이고 여기 초기 전류값이 세팅되어 있는 걸로 봐서 외부에 소스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게 0이었으면 그죠? 외부에서 아무런 에너지도 공급되지 않았으니 사실 뭐 리스폰스 할 게 없잖아요. 초기에 이게 0이 아닌 어떤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회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전압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림에 보여진 회로의 내추럴 리스폰스를 찾을 때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전압 V가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걸 만족시켜주는 미분 방정식을 유도해내는 게 첫 번째 스텝일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위에 빨갛게 칠한 요 노드에서요. KCL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파시터 브랜치를 따라 흐르는 전류를 IC, 인덕터 브랜치는 IL, 저항은 IR이라 쓰면 세 개의 전류 성분의 합은 나가는 전류죠. 얘 기준으로 다 나가는 전류잖아요.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입니다. 이제 여기서 미분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캡 I는 C dVdt잖아요. 이때 이제 이 V는
오른쪽에 있는 이 V랑 같습니다. 이거는 RLC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V는 공통의 전압이 될 겁니다. 다만 캐파시터 관통하는 전류는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첨자로 IC라 썼고요. 그 관계식은 이거 배운 대로 I는 C불 미분된 게 나오죠. 그다음에 제일 쉬운 저항부터 해보면 이거는 뭐 식은 중목기죠. 용매 법칙 쓰면 되고요. 인덕터는 V가 이제 V 인덕터에 전압이 될 거고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LDI/dt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L에 대해서 정리하면 L분의 1 V dt. 이제 0부터 시간 처음 이벤트가 처음에 생긴 시간을 0이라고 여기서는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퀀셜 스위칭 문제로 변신을 해서 스위치가 여러 개 있으면 요 시간은 0초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임의의 시간 t까지고 이 t랑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 보통 타우로 바꾸긴 하는데 t라고 할게요. 근데 요 안에 만약에 v를 t에 대해서 써야 되면 t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타우라고 쓰던 뭐 다른 변수로 k로 쓰던 해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여기 I 인덕터에 흐르는 초기 전류값 I 낫을 여기 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요 플러스가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 값으로 여기 쓴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 초기 전력값이 이렇게 돼 있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인덕터도 있습니다. 그거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박스로 여기 IL 값을 썼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8.1을 쓰고 났더니 이거 그냥 KCL 쓴 거예요. 패러렐 RLC에다가 딱 보니까 전압 V가 변수인 얘는 그냥이고 얘는 적분한 거고 얘는 미분한 거니까 이걸 한 번 더 전체를 미분을 빵 때리는 거죠. DDV를 하자는 거. DDT. 타임 t에 대해서 한 번 더 v 변수를 미분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는 앞에 식입니다. 앞에 있는 거에서 미분을 한 번 더 합시다. t에 대해서요. 양변을. 그러면 네, 요거 두 번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날라가겠죠. 요 적분 사라지죠. 그래도 L은 그대로 상수고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얘는 미분 한 번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이퀘이션 8.1을 찾아보면 예, C만 딱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8.3이 되고요. 8.3을 보는 순간 반가운 식의 모양입니다. V가 T에 대한 함수인데 V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RC분의 1 V 한 번 미분한 거 더하기 LC분의 1의 V는 0. 딱 봐도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하면 람다 제곱 더하기 LC분의 1 람다 더하기 LC분의 1은 0해서 람다는 하고 근해 공식 써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예전에 공학수학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게 뭔지 모르지만 아마 답이 엑스포넨셜의 뭐 something일 거야. t에 대한 함수인데 앞에 변수를 뭐라고 쓰고 얘도 변수를 뭐라 씁시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A하고 S로 썼는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대입을 하면 맞아지는지 보면 되는데요. 어, 좌변을 보면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자기 자신인데 이꼴 0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여러 함수 형태 중에 지수함수, 특히 엑스포넨셜의 x승, t승 이런 놈이 아마도 이 위에 미방을 만족시킬 거야 라고 추측해보는 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싱을 하죠. 공학 수학 시간에 이렇게 게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원래 식에 대입했어. 여기 대입했습니다. 대입을 하고 여기 A의 exponential ST는 공통으로 있으니까요. 앞으로 묶어내서 B만 딱 해서 얻었던 게 바로 characteristic equation이었어요. 여기서는 parallel RLC 서킷에 KCL을 적용했더니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homogeneous한 게 등장하고 특성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근해 공식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 쓰면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겠구나. 그래서 두 개의 근을 가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오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이제 이게 중근일 때 서로 다른 허근일 때 얘기도 할 겁니다. 일단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다라고 합시다. 즉 루트 안이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도록 RLC 값들이 정해진 회로 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방정식 8.4, 8.4가
얘입니다, 얘. 내가 그냥 패스해서 얻어낸 식이죠. 이 8, 아니, 방금 8.3일 텐데. 보면,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 루트 S1 또는 S2라는 거, S1 또는 S2 둘 중에 하나를 8.4, 내가 계산식 요거죠, 요게 8.4죠. 여기 S 자리에 요렇게 대입을 하면 식 두 개가 얻어질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원래 미방에 넣으면 오케이 만족을 하는 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만족할 거예요. 근데 수학 시간에 배웠죠.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이케이션이면 베이시스가 아마 두 개일 거고 각각의 베이시스 1번하고 베이시스 2번이 있으면 둘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1차 결합한 이 녀석도 솔루션이 될 겁니다. 다른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루션 V1, V2 있죠. 여기 V1, V2입니다. 얘를 합합니다. 한 것 역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방금 요거 V 요거 있죠. 요거 V니까 요거를 가지고 또 V 한 번 미분하고 V 두 번 미분한 거를 식을 다 찾아냅시다. 미분하고 또 미분합니다. 미분하는 거야 뭐 너무 쉽잖아요. 그 T니까 S1만 앞으로 계속 튀어나오면 됩니다. 요 부분만 뭐가 덕지덕지 더 붙여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8.9부터 11인데요. 한 번 미분한 게 10번이고 두 번 미분한 게 11번이고 안 미분 안 한 거 V 그게 8.9예요. 그래서 그냥 V하고 V 프라임, V2 프라임을 원래 방정식 8.3, 원래 방정식 8.3이 입니다. 아까 KCL로 얻었던 식이요. 거기다가 쑥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쑥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이꼴 0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던 수학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람다 1, 람다 2로 그때 설명했는데 S1, S2가 들어가 있고 이건 당연히 특성 방정식이니까 이거 무조건 이꼴 0이니까 좌변, 우변 다 0이 되어서 증명이 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으로 나온 S1, S2를 가지고 있는 해 V1, V2를 1차 결합한 형태로 A1, A2 곱해서 한 요 전체 솔루션도 원래 이퀘이션에 넣으면 성립하는구나를 증명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리스판스는 그 해가 L, E, R 있잖아요. RLC 이 양단의 전압 V 얘를 시간에 대해서 썼을 때 그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A1, A2는 그냥 임의의 그냥 부정적분 상수 같은 찾아내야 되는 값이고요. S1, S2는 요 방정식의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의 서로 다른 두 실근 해입니다.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은 앞에 돌아가면 얘입니다. 얘. RC분의 1, LC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요 식은 머릿속에 잘 외워질 겁니다. RC분의 1, LC분의 1.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응답 보고 있는데 그 해가 이런 두 개의 베이시스의 1차 결합 형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S1, S2 어떻게 구하지는 RLC 값을 알면 다 구해집니다. 아까 위에서 저기 앞서 특성 방정식 풀 때 S1이 이렇고 S2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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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니까 R이 몇 옴이고 C가 몇 페럿이고 L이 몇 헨리인지만 알면 숫자로 나오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라는 얘기보다는 회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을 좀 만들어 내려고 저자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공학수학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회로의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한 얘기인데 여기 S1은 여기 위에 있는데 이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마이너스는 좀 밖으로 떼내고 여기 2RC분의 1개를 알파라고 두고요. 밑에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루트 안을 찾아보면 여기 RC분의 1이 또 보여요. 제곱이 돼 있긴 한데 요 밑에 LC가 있잖아요. 이것도 제곱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오메가 낫이라고 하고 루트 LC분의 1로 정의할게요. 그렇게 두는 겁니다. 두는데 그냥 두는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보다는 좀 심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알파하고 오메가 낫만 알면 S1, S2라고 하는 두 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학생들이 대부분 단위를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재차 강조합니다. T는 초고, S는 초분의 1이니까 헤르츠고요. 초분의 1이니까 이게 둘 다 라디안 단위를 가집니다. radian per second입니다. 각 속도라고도, 각 주파수라고도 하죠. S1, S2, 그다음에 알파, 오메가나 정의는 했는데 여기 이름을 네퍼 프리퀀시, 얘는 레조넌트 레디언 프리퀀시인데 각 주파수인데 진동하기 때문에 레조넌스 공명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레조넌트 레디언 프리퀀시입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 붙여진 것만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이걸 이제 정리를 여기 해뒀습니다. 패러렐 RLC에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응답 보고 있는데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KCL로부터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었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했죠. 이게 특성 방정식을 풀면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그냥 알파, 오메가 낫을 써서 좀 편하게 써뒀습니다. 이때 알파, 오메가 낫은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때 이 알파를 네퍼 프리퀀시인데 이게 다른 말로요. RLC 서킷이 이 내추럴 응답이니까 초기에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쫙 빠져나갈 거예요. 이때 빠져나가는 정도가 댐핑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RLC 서킷을 기계공학에 나오는 용수철의 운동하고 빗대어서 설명하는 서적들도 있는데 뭔가 댐핑이라는 게 댐퍼라고 하는 게 그 테니스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라켓에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고 여기 라켓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테니스 공이 딱 들어왔다 튕겨 나가면 여기 선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까만 뭐 분홍색도 있고 뭐 많은데 예쁜 거 뭘 하나 갖다 껴요. 요걸 댐퍼라고 해요. 테니스 라켓 사러 가면 댐퍼 안 사세요? 그럼 다 쓰죠. 이 댐퍼. 그러면 튕겨 나갔을 때 이게 이 흔들리는 현상, 물리 현상을 빠르게 감소시켜줘요. 이 댐핑 코이피션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다라는 게 여기 알파 요 값이 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전체 값은 빠르게 감소할 겁니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 상상해 보세요. t축을 놓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를 두면 알파가 크면 훅 빠질 거고 알파가 작으면 천천히 줄 겁니다. 느낌이 오죠? 그런 알파의 역할을 하는 게 RLC 회로에서는 L은 상관없고 R과 C의 값에 의해서 감소되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낫은 레조넌트 현상하고 연관된 겁니다. 이게 레조넌트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의미입니다. 사전을 한번 열어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읽어는 보는데 보세요. 근데 회로 안에서는요. 에너지가 결국 이 지금 내추럴 응답을 보고 있으니까 초기에 주어진 에너지가 있을 때 얘를 RLC에 어떻게 배분해 가느냐인데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컨셉은요. 이 저항은 여기 에너지 없어요. 이 인덕터랑 캡에는 에너지 좀 있어요. 에너지가 동그라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있는데 얘 둘이서요.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근데 얘 둘만 노는 게 아니죠. 저항도 있으니까 그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조금 일부를 R에다가 줘요. 그러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R한테 다 줘요. R이 다 뜯어가요. 그래서 결국 남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덕터와 캡은 서로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레조넌스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속도가 있겠죠. 초당 몇 번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공명 주파수가 나오고 이게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진동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진동 주파수 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진동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알파. 여기 R이 등장하죠. 여기 R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키워버리면요. R이 확 줄어서 진동을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근데 저항을 작게 하면 알파가 커져가지고 진동이 빨리 없어집니다. 이제 알파가 만약에 0이 되면 저항을 무한대로 달죠. 저항이 무한대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게 오픈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LC만 남아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물리 2를 들은 학생이 있으면 LC 탱크라는 얘기도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들었는데 하면 찾아보세요. 안 가르쳐 줬다고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유치원 학생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면 되고 모르는 거를 찾아 공부하려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게 대학 교육의 목적입니다.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겠구나. L과 C 안에. 물론 보존이라는 컨셉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선도 다 저항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퍼펙트한 LC 회로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물론 초전도체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L과 C의 곱에 루트를 씌워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조넌스는 뭘 만들어내냐면 저장된 에너지, 어디서 저장된 거?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어디로요? 캐패시터로 에너지를 오실레이션 시킨다는 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오실레이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자회로나 아날로그 회로 이런 데 들어가면 인덕터와 캡이 들어가 있는 회로들도 보일 겁니다. 그럴 때 LC 진동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하는 얘기들도 나올 때 기본 컨셉이 이 오메가 낫이 주파수입니다. 레조넌스, 레디언 프리퀀시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옵시다. 다른 큰 물리적인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수학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분 방정식 2개 미방을 풀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나오고 2차 다항식이니까 근해 공식 쓰면 답이 2개 나오겠죠. 2개가 서로 다른 실근이면 요 케이스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 요거 중근입니다. 요거 허근입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케이스가 총 3개가 나오는데 왜 3개입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그거랑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등식이 나오죠. 3가지가. 이게 왜 나오는지를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입니다. 예. 루트 안에 이 값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걸 머릿속에 넣으면 이 얘기구나. 그거나 이게 중근이다. 네. 수정할게요. 이게 허근이고요. 허근. 네. 그래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댐핑이 영향을 미친대요. 어떤 그 방식에 전압 볼티지 리스판스가 최종값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파워, 빌, 방식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건 댐핑입니다. 댐핑. 댐핑 효과 알파 값이 얼마냐에 따라 오메가 낫은 LC고 알파는 RC하고 연관된 수치잖아요. 루트 S분의 1이고 요거 잘 보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일단 1.1번 문제는요. 1.1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처음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진짜 그냥 간만 넣으면 되는데 자 이것만 읽어보고 잠깐 브레이크를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냥 뭐 RLC, 패러렐 RLC입니다. 패러렐이죠. 각 저항 회로 부품에 전압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A번 문제입니다. 그림 8.5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거기에 전압 여기 V 있잖아요. 이거의 거동인데 어떤 거동이냐면 transient behavior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 transient behavior를 지배하고 있는 특성 방정식의 루트 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이런 RLC 회로의 특성 방정식의 해는 루트는 이렇게 2가지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복잡하니까 알파하고 오메가 낫을 써서 이렇게 해서 좀 단순화시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S1, S2 물어봤으니까 A번 문제에서요. A1, S1, S2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구하지? 대입하면 돼요. 알파는 2RC분의 1이니까 R이 앞에 회로 문제에서 얼마였어요? R이 200, L 50ml, C 0.2 마이크로 대입하면 돼요. 쭉쭉쭉 대입한 겁니다. 대입만 하고 단위 조심하세요. 밀리하고 키로하고 있으니까 이런 6승, 3승 등장하니까요. 그것만 조심해서 대입하고 알파 오메가 나다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S1, S2 그냥 구합니다. 이거 계산기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B번 문제는요. 이 볼티지의 리스판스는 오버댐핑이냐, 언더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인데 이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아까 말한 특성 방정식이 실근이냐, 후근이냐, 중근이냐를 회로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오버댐프드 된 경우, 언더댐프드 된 경우, 크리티컬리 댐프드 된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요 단어가 왜 나왔는지는 V를 T에 대한 식으로 찾은 다음에 얘를 시간에 따라 V를 그림을 그려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오버댐핑은요 뭔가 감소할 때 푹 꺼졌다가 돌아옵니다. 이게 오버댐핑이고요. 언더댐핑은요 댐핑이 잘 안 된 거죠. 언더 댐프드보다 낮죠. 잘 안 돼서요. 빠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파이널 밸류로 가요. 이게 언더댐핑이에요. 이거하고 비교를 딱 해보고 오버댐핑 한 번만 출렁하고 끝나요. 댐핑 그 이상 오버 해서 잘 됐죠. 크리티컬 댐프는 요 둘 사이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 오버댐핑 그림하고 거의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댐핑을 넘어서 언더댐핑으로 반응이 나타날 때 그 직전을 크리티컬리 댐프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댐프드처럼 한 번만 출렁하고 파이널 밸류로 가는 걸 크리티컬 댐프드라고도 해도 돼요. 오버댐프의 마지막 경계값, 언더댐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형이 크리티컬리 댐프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댐핑, 오버댐핑의 개념도 여기서 잘 잡아가세요. 뭔가 한번 출렁하는 거죠. 이걸 용수철로 따져보면 용수철에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는데요. 내가 사람 손으로 당겨갖고 쭉 여기까지 늘린 다음에 손을 뗐어요. 그럼 쫙 올라가겠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갔다가 또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해서 결국은 평형 상태에 가겠죠. 이게 언더댐핑이에요. 근데 용수철을 진짜 설계를 잘하면 늘어났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손 잡고 있다가 빡 뗐어요. 그러면 용수철이 튼튼해가지고요. 서서히 올라가서 딱 멈춰요. 요게 오버댐핑이에요. 요 느낌이요. 엘리베이터 설계하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엘리베이터 중에 정말 오래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타보면 1층에서 5층 올라갈 때 출발할 때 약간 아래쪽으로 쑥 내려갔다가 슉 위로 올라가고요. 도착할 때쯤 되면 5층 언저리쯤 와가지고는 한 6층까지 올라갈 기세로 더 훅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한번 출렁했다가 멈출 덜덜덜덜 하면서 멈춰요. 거의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게 언더댐핑 돼서 그래요. 근데 굉장히 좋은 엘리베이터는 타보면 벌써 문이 열려요? 언제 섰어?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오버댐핑을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역시 이런 RLC 서킷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도 이해할 겁니다. 자, 그래서 A번 됐고 B번은 그 조건을 물었으니까요. 오버댐핑 되려면 요 조건 만족하면 된다라는 게 답이고 C번은 R 값을 바꾸면 다시 S1, S2 구해볼래 했는데 R 값을 좀 바꿨더니 서로 다른 복소수 허근이 나와요. 그 다음에 D번 문제는 야 그러면 중근 나오게 하려면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라서 알파 제곱이 오메가 나스의 제곱이 같다라는 요식만 이용해서 R은 몰라요. LC는 주어진 값 쓸게요 해서 구하면 답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그냥 오버댐핑, 언더댐핑, 크리티컬 댐핑을 잘 숫자 놓고 계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머리를 식혀서 이제 8.2절에 아까 전에 배웠던 그 1차 결합한 보일 겁니다. 예를 들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들, 문제를 푸는 쪽으로 여기 회로 해석하는 문제 있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네,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까 또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리스판스의 그 형태, 시계 형태를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이 패러렐 RLC 서킷의 출력단 그 전압 V를 쳐다보면 결국은 이게 미방으로 설명이 되고 그러면 특성 방정식도 2차 다항식이니까 근해 공식 쓰면 해가 어, 세 가지 형태로 케이스로 나누어지겠죠. 그 중에 여기 나온 대로 리얼 디스팅트니까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RLC, 패러렐 RLC 서킷의 전압의 응답은 오버댐핑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패러렐 RLC 서킷의 출력단의 전압 부위는 이런 형태로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좀 A1, A2는 어떻게 찾을 건데요? S1, S2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RLC의 값을 알면 예제 8.1에서도 풀었듯이 값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 네퍼 프리퀀시와 오메가 낫, 레디언 프리퀀시를 이용을 했지만요. 어쨌건 S1, S2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A1, A2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컨스턴트인 A1, A2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게 내추럴 응답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RLC 회로에 처음에 에너지를 누군가가 줬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팍 하고 끊기니까 얘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죽어갈 거냐, 내추럴 리스폰스가 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처음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니셜 컨디션이 있을 겁니다. 걔는 어떻게 그러면 연 이니셜 컨디션을 어떻게 A1, A2 개수를 계산하는데 연계시킬 거냐?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대로 V 0 플러스니까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출력단의 전압 V가 있을 거고 그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한번 미분한 값을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차례대로니까 V0 플러스가 캐패시터 양단의 초기 전압입니다. 여기 색깔을 살릴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미분한 거는 여기 한번 요거 초기 전압값, 출력단의 초기 전압값을 미분한 거랑 원래값, 요 둘을 알면요. A1, A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 봅시다. A1, A2를 알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패러렐 RLC 서킷에 근 특성 방정식을 세우고 KCL이죠. 요 위에 있는 요 노드에 KCL 세우면 이게 미방 나오고 근을 구하면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오버댐프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A1, A2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솔루션입니다. 오버댐핑이 된 패러렐 RLC 서킷의 내추럴 응답에 특히 이제 전압 응답을 보는 거죠. A1, A2 어떻게 구합니까? 그 말한 대로 초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의 전압값과 그거 한번 미분했을 때의 값을 알면 A1, A2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 I naught, V naught 이 값으로부터 요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는데요? 아, 일단 V 0 플러스를 봅시다. 0 플러스니까 요 대입을 하면 만족하겠죠. 그럼 여기 T에다 0 넣으면 이게 1로 변하죠.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을 내가 요 초기 전압이나 전류값으로부터 알아내면 요 값도 요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V를 한번 미분을 빵 때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S1 앞으로 톡 튀어나오고 S2도 톡 튀어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T에다가 0 플러스니까 여기 0승 넣으면 D는 1이 되니까 앞으로 톡 튀어나온 S1, S2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요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어차피 S1, S2는 RLC만 알면 구해집니다. 모르는 게 A1, A2죠. 아는 식이 하나, 둘, 식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 풀면 됩니다. 결국 A1, A2를 모르는데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이니셜 컨디션을 쓴 셈입니다. 요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뭔데요? 요 V0 플러스는 초기에 캐패시터에 전압이 여기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전압이 유도되겠죠? 전압이 유도되어 있는 요가 V 낫이라고 표현된 요 초기 전압 값이 I는 C불이잖아요. V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랑 같다 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V0 플러스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캐패시터의 초기 전압값 V 낫으로 쓰여진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에 요거 동그라미 1, A1, A2 구하기 위해서 식 1번, 2번 두 개 세웠는데 첫 번째 식에 얘는 V0랑 같습니다. V0는 어떻게 찾는데요? 운이 좋으면 문제에서 주기도 하고요. 운이 없으면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벤트가 일어나기 직전에 캡에 충전되어 있는 전압이 얼마인지 회로를 보고 읽어내면 됩니다. 그럼 식 1은 됐고요. 식 2번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잖아요. 얘는 초기 전압값을 미분한 거잖아요.
미분했다라는 건요. 여기 인덕터를 이제 봅시다. 인덕터는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LDI/dt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 갔어? 저기 B는 LI. LI에서 여기 I 제로 값, 초기 값을 여기 줬어요. 그래서 dVdt의 초기 값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벤트가 일어난 직전에 요거 설명 잘못했다. 저 LI는 좀 이따 할게요. 캐패시터의 전류값 먼저 계산합시다. 이게 I는 CdVdt니까 여기서 나오겠네요. 여기다 0 플러스 주면 요거 0 플러스 나오잖아요. 근데 요 전류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니 이거 지금 캐패시터잖아요. 맞아요. 요 캐패시터 이런 요 전류인데 이게 이벤트가 일어나기 직전에는요. 여기 KCL의 여기 세 개 전류값의 합이 0이기 때문에요. 요 밑에 있는 식을 가봅시다. 요거 머리에 넣고요. 그럼 I의 캡에 흐르는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벤트 일어난 직후의 시간은 C dV 캡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예요. 요 직후에 전압이 일어나. 근데 요 VC 0 플러스는 사실은 병렬 연결이니까 V0 플러스랑 같아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이 부분만 좌측으로 당겨오면 dV0 플러스 dt는 C는 넘길게요. C분의 1 IC 0 플러스가 됩니다. 얘가 이제 문제죠. IC 0 플러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요 식이 여기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하시는데 이게 이제 KCL을 써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 위에 있는 빨간색 점, 요 노드 기준으로 P 이꼴 0 플러스일 때 이벤트가 일어난 직후에 전류값은 캡으로 흐르는 전류값. 요거는 인덕터의 초기에 흐르는 겁니다. 이게 IL 0 플러스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거죠. 저항에 흐르는 ohm의 법칙 쓰면 됩니다. R분의 여기 초기 전압값 V 제로 보이죠? 1호부터 IC 0 플러스를 구합니다. 여기 들어갈 식. 그럼 요거 이제 답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한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이제 한번 하면 이런 패러렐 RLC에서 출력값 V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내추럴 응답을 쓰고 싶어요. 하려면 S1, S2 알아야 됩니다. S1, S2는 RLC 값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 세워서. A1, A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V0 플러스랑 그걸 한번 미분한 거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V0 플러스는 얘입니다. 캡의 초기 전압값이 얼마인지만 잘 찾아오면 됩니다. 두 번째, 초기 전압값을 한번 미분한 얘의 정체는 뭐냐? 얘의 정체는 한번 미분한 거는 캡분의 캡의 초기 전류값인데 초기 전류값이 뭐라고요? 얘입니다. 얘. 이 말은 V0 이거 초기 전압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이꼴 쓰면 C분의 1에 마이너스 R분의 V0 빼기 I0입니다. 여기를 쳐다보면 C는 내가 아는 값이고요. R도 내가 아는 값이에요. V0는 캡의 초기 전압값이니까 얘예요. 얘. V0 플러스 얘입니다. 얘가 뭐죠? 인덕터의 초기에 흐르는 이게 IL의 0 플러스 데이 값입니다. 이때 VL은 L, D, IL, DT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IL의 0 마이너스랑 같을 거고 이게 I0라는 얘기입니다. 이벤트가 일어나기 직전 0 기준으로 0 마이너스인 그 시간대에 인덕터에 유도되어 있었던 전류값 I0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LC 회로에 특히 패러렐 RLC 회로의 내추럴 응답을 구하고 싶으면 답은 얘입니다. 답은 얘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 키워드는 V0와 I0를 빨리 회로에서부터 읽어와서 요 1번식, 요 2번식에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근데 2번식의 이 좌변은 뭐지? 하고 보면 얘입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면 그냥 바로 답 쓰면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난 이거 못 외우겠는데 하면 앞에 여기 돌아가서 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KCL 세워서 식 쓰고 한번 미분해서 이게 미방을 세우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해가 뭔지 개스해서 물론 이제 이 스텝은 안 밟아도 되겠죠. 바로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여기 있는 V는 A1 EST 뭐 이걸로 그러고 와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로 오면 되겠죠. 이 예제 문제. 개의 모양을 아니까 이 예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노란색 바탕화면에 그려져 있는 이 과정을 예,
매번 반복하면 됩니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매번 반복을 하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 10번만 하고 나면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중요한 이케이션 얘랑 그다음에 요런 녀석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머리에 다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돌아서면 다음날 아침밥 먹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얘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얘는 정리입니다. 정리. 내가 방금 설명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한 거니까 중요하면 이게 스텝 1, 2, 3, 4로 나누어서 저자가 써줬습니다. 야, 패러렐 RLC 보면 일단 캐릭터리스틱 이케이션 세워. 그리고 이 해구에 RLC만 알면 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두 번째 스텝. 회로 해석을 잘 네가 배웠던 거 써서 초기 전압값 그다음 그거 한번 미분한 거 찾아야 돼. 어떻게 찾는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분자는 요렇게 된다는 점. 그걸 이용해서 A1, A2라는 모르는 변수 둘을 식 하나, 둘을 이용해서 A1, A2를 구했죠. 그럼 S1, S2는 위에 RLC만 알면 구하죠. 이제 변수 다 구했으니까 원래 위에 있던 이 식의 A1, S1, A2, S2에 대입만 하면 VT에 대한 표현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텝으로 풀어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8.2 예제 문제가 딱 그 스텝에 따라서 풀 겁니다. 두 번 풀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읽어보면 답 나옵니다. 이쪽 나오는 대로 V의 LI 이용해서 초기 전류값 인덕터 전류값은 연속이니까 0-냐 0이나 0 플러스나 같겠죠? 그거 이용한 겁니다.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30mA라고. 그 다음에 탭에 흐르는 전류는 KCL 써서 그죠? 이벤트가 일어난 직후잖아요. 그때 전류의 총합은 0이니까 근데 여기 R 얘는 안 흐르니까 이용해가지고 초기 전류값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인덕터에 30mA가 처음에 흘렀어요. 근데 캡에는 처음에 안 흐르니까 캡에 흐르는 전류를 줬나 이 문제는 봅시다. 인덕터 줬고 여기 초기 전류값 캡이 여기 초기 전류값 줬을 거 여기 있네. 12V 줬으니까 요 양단에도 VR 양단에도 12V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분의 12 하면 60mA가 여기 흐릅니다. 60mA, 30mA니까 캡은 반대 방향으로 90mA가 흐를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 계산한 겁니다. 초기 전류값 여기 A번 문제가 각 브랜치에 인덕티브, 캐패시티브, 리지스티브 브랜치 3개의 초기 전류값 계산하는 건 주어진 값만 잘 이용하면 금방 나오고요. B번 문제는 미분 아까 세웠던 요식 있죠? I는 C불 캡의 요 전류전압 관계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요 V0 플러스 요 미분한 거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그 앞에 유도한 거 이용해서 요게 초기 값들하고 연계돼 있었죠? 그거 그냥 값만 대입한 겁니다. 풀면 되고 C번은 이제 솔루션에 S1, S2를 구하는 거니까 RLC 값만 아니까 요 밑에 한번 정리된 거 있죠? 그리고 요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A1, A2 구하는 과정입니다. 식 요거 하나 요 위에 있죠? A1, A2 V0 플러스 S1, S2 곱해진 건 미분한 거. 그래서 그냥 10만 숫자 대입하고 A1, A2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 썼습니다. 요거를 이 예제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거 오버댐핑이라고 계속 말은 썼는데 오버댐핑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기 짜잔 하고 나옵니다. 보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패러렐 RLC 서킷 앞에 잠깐 돌아가면 요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에서 여기 전압값이 0을 향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너지 공급원이 없으니까 결국 이 전압값은 0을 갈 건데 초기 전압값은 분명 12V라고 했습니다. 그럼 12에서 0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게 여기 그래프에 나옵니다. 12에서 출발하잖아요. 12. 결국 이게 이렇게 해서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면 0으로 갑니다. 0V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찾아봤더니 한번 내리막 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오버댐핑입니다. 만약에 이게 언더댐핑으로 회로가 설계됐으면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이렇게 하면서 0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게 몇 번 움직일 거냐 그리고 이
끝에서 끝까지 이 주파수가 얼마나 될 거냐도 RLC의 값에 따라 바뀔 겁니다. 이게 막 움직이면서 0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덜덜덜 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 그죠?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버댐핑에 대한 상세한 해석법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더댐핑 그리고 뒤이어서 예제 문제를 다루 크리티컬 댐핑에 대한 얘기로 간 다음에 여기가 썰이 굉장히 긴데요. 이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야, 이제 패러렐 RLC 내추럴 다 했지. 스텝은 또 KCL 써서 할 거야 하고 뭐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이게 뭐 예제 문제 좀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넘어갈 겁니다. 이때는 챕터도 안 나눠요, 전자가. 앞에 했던 거에서 덧셈만 할 거예요. 해가지고 쭉쭉쭉쭉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마지막은 그 적분기를 두 개로 캐스케이딩 시킨다고 하는데요. 직렬 연결시켜서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느냐인데 요게 이제 이계 미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분기를 가지고 이계 미방 연계된 거 한번 보면 이 내용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